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가 중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는 인터넷 플러스가 어디로 뻗쳐나갈까. 네. 그게 벌써 5년 전, 6년 전이란 말이죠. 그때 마인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를 5년 전부터 그쵸. 가장 좋았던 투자는 뭐냐면 텐센트 이중대가 좋았어요. 시진핑의 과거 이야기. 네, 그래서 시진핑 정권은 그 자체가 사실 이제 전 정권 그리고 국영기업들과의 어떤 단절을 선언을 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볼 때 중국의 정책의 트렌드를 모르면 중국을 투자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진핑 전에 78년도 그 등소평의 흥묘백묘 그냥 뭐 돈 되는 거 다 해보자. 왜냐면 등소평 이전에는 굶어 죽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등소평이 재임하면서 1978년도 그때부터 돈 되는 거 다 하자였거든요. 근데 돈 되는 거 다 하는데 돈 되는 거는 정부가 할게. 그래서 정부 주도의 자본주의 심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거죠. 네. 시진핑 정권 딱 들어왔는데 그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대로 가면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네, 부채 늘어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이 신성장 동력은 뭘로 찾아야 돼요? 정부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영 기업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후진타오 시절 때부터 있었으나 후진타오 정권에서조차도 사실은 철도 놓고 고속철도 놓고 뭐 항만 건설하고 인프라 하다 보니까 다 주인공이 뭐예요? 국영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돈이 가 있으니까. 근데 시진핑 정권에서는 이미 도로 놓고 다 놨고 철도 놓고 다 놨거든요. 더 놓을 게 없어. 시진핑 정권도 뭔가 업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 누군가 보자 했더니 부동산 업체겠어요? 뭐겠어요? 뭐 음료수 업체겠어요? 아니에요. 그때 잘하고 있던 게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BAT가 그때 나온 거고 바이두는 검색인데 저는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한 6년 전, 7년 전 저 책도 썼고 스마트폰으로 코끼리 사기 많이 안 팔렸지만 책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중국 사람은 근본적인 호기심보다는 우리가 얘기할 때 관시의 중국인 그리고 중국 상인 수식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호기심의 중국인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중국 사람은 자신이 알고 싶은 거를 제일 친한 친구를 통해서 아는 걸 제일 신뢰해요. 그래서 위챗이 잘 되는 거예요. SNS. 중국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소통하는 거, 관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BAT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살아남아서 지금 뭐 천조를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 시진핑 정권에서는 이 데이터 플랫폼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정책을 이제 입안을 해서 발표를 한 게 인터넷 플러스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큼의 성장을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이 컸네요. 정부에서 엄청 밀어줬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 정권과 데이터 플랫폼 기업 간에 저는 야합이라고 봐요. 서로 필요한 거예요. 시진핑 정권에서도 우리 정권에 아주 독특한 뭔가 색채가 필요해. 우리 정권에 시진핑 정권을 이끌어 나갈 주역이 필요해. 그 전 정권에서는 뭐 석유방도 있었고 뭐 철도하는 그 세력들도 있었고 금융도 있었고 하는데 다 국영기업들 태자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영기업들 뒤에는 또 건국의 아버지들이나 이제 정치적인 원로들이 이제 실질적인 컨트롤십을 가지고 그런 국영기업들을 좌지우지했거든요. 이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나스닥 상장사, 홍콩 상장사, 글로벌 자본과 이렇게 결탁이 돼 있는 아주 투명하게 관리되는 데이터 플랫폼 대형 기업들이 아예 중국 대륙을 싹 바꿔놓도록 그냥 냅둬볼까? 이렇게 된 거죠. 인터넷 플러스 정책. 자유를 좀 준 거네요, 어쨌든. 완전 자유방임, 데이터 자유방임주의. 데이터 자유방임주의 하에서 세계 최고의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커나가면서 이 정권에 충실하게 그 데이터를 상납만 해라. 내가 나랑 공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미국 대비해서 이런 뭐 AI라든지 이런 인터넷 산업이라든지 5G라든지 더 앞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 들었던 뭐 여러 가지 뭐 프라이버시, 데이터 뭐 이런 게 일단 기반이 되니까 앞서 갈 수밖에 없네요. 미국은 사실 그걸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이걸 더 확장하기에는 너무 제한이 많고 그리고 사실 프라이버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DNA 분석에 필요한 거는 DNA 샘플들이죠. 미국에서 DNA 샘플을 한 명 거를 한 3년에서 5년치를 누적적으로 계속 침과 이 피를 채취하는 권리가 거의 1억에 가까워요. 한 명당요? 네, 한 명. 왜냐하면 프라이버시잖아요. 자기 생체 데이터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 또 자기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권익에 대한 그게 의식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중국은 줘 그러면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점심은 사줘야죠. 자, 그 뭐라고 써있냐면 시정부에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내거는 거죠. 중국의 애국을 하라는 거예요. 중국의 DNA 산업 발전을 공헌을 해라라고 딱 현수막. 진짜 그게 있다고요? 그렇죠. 네. 몇 년 전부터 그럼 그걸 해왔던 거예요? 네, 뭐 특정 시를 제가 지칭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DNA 분석하는 회사를 투자하려고 실사하는 과정에서 네. 알게 된 건데 그런 식으로 해요. 시 정부에서 그걸 자원으로 하고 자원한 분들한테서 누적적으로 DNA 분석 샘플을 채취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모여진 데이터를 좋은 기업 있잖아요. 네. 예, 시 정부에서 봤을 때 글로벌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한테 그거를 기증을 해요. 예, 그러면 관계가 깨끗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감사한 의미로 이 업체는 또 기부금을 내요. 서로 다 이렇게 정부도 네, 서로 좋죠. 네, 그러면 그 시장님은 또 자기 실적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무서운 건 뭐냐면 일관적이에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이 이미 나온 지 시진핑 초기에 나왔거든요.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법안과 그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주창한 기업가가 있으니 텐센트의 마하통 회장이에요. 네. 마하통 회장 금배지 달고 있고, 우리로 치면은 뭐 집권당의 비례대표 1번, 2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뭐 이게 국회에 가보면 이제 뭐 정보통신위원회 있잖아요. 뭐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도 되는 거예요. 땅. 우리 중국의 향후에 10년 동안의 경제정책, 주요한 경제정책 중에 하나로 인터넷 플러스를 내한 정책을 세팅하겠다. 네. 하고 나서 정부 상대로 세미나를 하고 다니는 게 텐센트. 그래서 텐센트 위챗에서 동사무소 서비스나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국가고시를 봤어. 네. 국가검정고시 인증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확인이 돼요. 예. 납세 이런 것도. 그리고 뭐 체납액도 여기 뜨고 예. 위챗에 그게 다 뜬다고요? 예, 국민연금 가입한 것도 다 뜨고. 저 위챗 있는데. 혼인증명도 뜨고. 예. 근데 저는 안 뜨겠죠? 저는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국민이 아니니까. 네, 그쵸. 예.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게 퍼블릭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정부 서비스. 왜 저랑 다르죠? 대표님 거랑? 모르겠네요. 전 한국 사람인데 베이징으로 돼 있고 저쪽 다르네. 버전이 달라요. 뭐죠? 이거 위챗 맞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게 베이징이잖아요. 네. 베이징 이거 사회보장기금 팅처 하면은 주차장 비용 내가 안 냈으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 퇴치 모든 게 다 여기 있어서 아 이거 위챗에 와 생활에 이거 납부 생활비용 납부 있고 동사무소 서비스 웬만한 거 다 있어요. 대표님 중요한 건요, 이게 저한테 있어도 저는 못 읽으니까 무용지물일 것 같아요. 영어로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별거 다 있어요. 지금 더 많아졌구나 얘네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법원 것도 있네. 법원도. 오,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앱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원이. 라인이나 카카오는 사실 금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모두 필수네요. 필수 그냥. 보시면은 이 화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페이먼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카카오와 네이버의 미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를 다 할 수 있어요. 투자. 그래서 이게 뭐? 텐센트 공식 재테크 플랫폼.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카카오 금융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훨씬 앞서 있어. 이미 이게 지금 중국 금융 전 세계 금융사에, 그러니까 텐센트가 한 700조 하는데 이 비즈니스가 200조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텐센트 매출의 3분의 1이 여기서 나와. 텐센트 오피셜 금융 플랫폼에서 나온다니까요. 이걸 텐센트는 굉장히 예전부터 했었겠죠? 그렇죠. 그럼 카카오 이런 지금 엔트파이낸셜이 알리바바는 이거 경쟁자가 엔트파이낸셜 거기 시가총액이 얼마? 250조라는 300조 다 되겠나? 300조 하면 우리나라 금융사 다 끌고 모아도 300조가 되나? 세계 탑 10 금융사가 엔트파이낸셜, 텐센트 금융. 텐센트 매출의 3분의 1이다. 텐센트는 뭐다? 3분의 1 토막은 금융사라. 이거 모르시는 분 많아요. 텐센트 게임사, 위챗 이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의 3분의 1이 금융에서 나온다니까요 하면 그냥 멍해요. 놀라야 돼 사실은. 왜냐하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출의 3분의 1이 금융에서 나오는데요 라고 하면 다른 얘기가 돼요.
지금 그래서 금융을 다 잡으려고 그렇게 난리잖아요. 애플도 카드를 만들고 하는 게 금융 잡고 싶어서 만든 거고. 텐센트랑 알리바바는 이미 그 핀테크의 끝판왕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가 중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화면을 보면은 깜짝 놀라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봐야 돼요. 백문이불여일견. 아니 근데 중국어라서 중국어를 배워야겠네. 중국어 배우면 좋죠. 자, 텐센트 앱이잖아요. 위챗 앱입니다. 위챗 앱에서 헬스를 눌렀어. 뭐 생체 인식 헬스. 아니 건강에 원격 의료의 현장을 보시는 거예요. 이거 그럼 중국에 있을 때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심천에 있는 걸로 나와요. 이게 제가 뭐 이제 심천 가고 나서 지금 끊겼나 보지. 심천에 있는 걸로 나오고 광도. 그럼 만약에 있으면 제가 뭐 어디가 아프면은 진료받고 싶으면 여기서 뭐 병원 버튼 누르고 이러면 수십만 명의 의사가 연결이 돼 있어. 대학병원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뭐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밤 10시에 해보시면 돈을 내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20곡에 있는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남자예요? 지금 체온이 얼마예요? 한 5가지 질문은 인공지능이에요. 기본적인 사람처럼. 데이터를 받아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결해 주는 잠깐만 의사 선생님 연결해 줄게요. 실장님 역할을 AI 실장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연결해 줄게요 하면 10시에도 의사 선생님이 추천이 떠요. A, B, C라고 떠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마다 보면 이게 자오이시형인데 이게 의사 선생님 찾는 거예요. 건강 지식에 대한 거고 의사 선생님 찾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마다 이게 폐 안 좋아. 그럼 여기서 고르는 다 있잖아요. 거예요? 그 평균적으로 이거 응답하는 속도 2분 내에 응답 준다. 지금까지 누적 온라인으로 원격 진료한 횟수 418번, 700번이 낮겠네. 인기가 봤더니 1300번 하신 분이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 우리 선생님 좀 신뢰감이 가요. 4.7 평점. 평점 4.7. 9분 내 응답을 주시는 분이고 첫 번째 하니까 원래는 이게 6,000원 35위엔이니까 한 5, 6,000원 하는데 지금 1위엔이니까 170원에 깎아줄게.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럼 이분들은 다 의사 면허를 가지고 계시고 의사를 하고 계신데 이게 뭐냐면 종합병원에 있는 거야. 3급. 3급이면은 뭐 종합병원. 우리나라 따지면 뭐 대학병원 같은 거예요? 아니면 동네 큰 병원? 뭐 성모병원 느낌? 대학병원 또 따로 있으니까 성모병원 느낌 되게 좋은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분이 하여튼 나름 유명한 의사예요. 13년 경력에 다 경력도 나와. 그래서 주소도 나오니까. 진짜 재밌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평점이 나와요. 평점. 리뷰 이제 나와 있군요. 최고 좋다. 페이찬 간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안 좋은 것도 있긴 하네요. 안 좋은 것도 하나 있네. 이거 좀 근데 대부분 다 뭐 좋네요. 왜냐하면 이분은 4.9점 평점 높은 분이니까. 보면은 성형외과 가잖아요. 신이 내린 손 해가지고. 아니 그럼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도 병원을 안 가고 일단 선생님 저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바로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시스템. 그래서 원격 진료 플랫폼 핑강굿닥터 그리고 약 배송 30분 만에 해주는 플랫폼 알리건강. 돈이 되는 투자 작년에 제가 11월에 개설하고 제 첫 번째 커버가 2개가 있었는데 핑강굿닥터 알리건강이었어요. 그건 코로나 오는 것 알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산업의 중국의 데이터 생태계가 인터넷 플러스라는 게 저는 한 10년 봤잖아요. 그러면 텐센트가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을 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게 인터넷으로 다 돌아가는 거야. 그 위에 이제 이커머스도 있고 핀테크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생겼는데 야 이제는 2019년도 하반기에 이제 생각했죠. 2019년도에 이제 2020년 넘어가는데 이제는 인터넷 플러스가 어디로 뻗쳐나갈까. 가장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딜까 봤을 때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알리바바 이제 신경 꺼버리고 회장 그만두고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썼던 회사가 알리건강이에요. 알리건강이 알리바바의 티몰 대학방도 인수해버리고 알리건강으로 다 몰더라고요. 지금 과거에 한 10년 동안 한 게 뭐냐, 알리바바에 있는 거를 엔트파이낸셜로 많이 옮겼어요. 왜냐면 이게 몸통이니까. 의료 쪽을 엄청. 근데 지금 이제 오프라인 약국 한 3,000개 넘게를 알리건강이 인수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저 머릿속에서는 뭐냐면 알리바바가 과거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마트 같은 회사 인수했거든요. 인수 2대 주주 수닝이라고 중국의 가전 오프라인 매장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의 2대 주주가 됐어요. 거의 대주주가 됐는데 그때 마윤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커머스로 인수하는 거다. 뭐냐면 고급 주거단지에 가까운데 물류창고가 생긴 거다. 투자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자기는 하이마트 경영진인데 우리 회사를 한낱 물류창고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거의 기념식에서 그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영광인 줄 알아라 이렇게. 근데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그렇게 우리나라도 되잖아. 네.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각 지역에 있는 마트에서 배송하는 그러니까요. 물류창고잖아요. 몇 년, 그게 벌써 5년 전, 6년 전이란 말이죠. 그때 마인 회장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를 5년 전부터 그쵸. 네, 그때 중국판 하이마트의 2대 주주가 되면서 그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한 게 뭐였냐면 그 다음에 신선, 지금 마켓컬리나 오아시스 마켓 이런 데서 쿠팡 프레쉬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신선 제품들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나 이제 허마션성이라고 히포프레쉬라는 그 쓴마켓과 비슷하게 이제 고급 주거단지마다 다 마트를 만들어 놓고선 오프라인에 매장이 있긴 한데 그 오프라인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에요. 10명 중에 9명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거나 걸어와서 매장에 왔는데 인터넷으로 구매해요. 보고? 여기서 저 물건하고 이거랑 상관없어. 그냥 온라인으로 다 결제를 하는 그게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네.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발생하면 그 장바구니를 내가 물건에 손도 안 대요. 그냥 내가 다 해서 여기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를 손가락으로 탁 하는 순간 저쪽에서 파란 티셔츠 입은 아저씨가 물건을 막 담아요. 담은 다음에 벽에 있는 그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탁 걸어. 그럼 이게 컨베이어 벨트가 한 2분 30초 만에 집으로 향하는 트럭에 퐁당 들어가요. 그럼 내가 집에 가기 전에 무조건 가 있어요. 그건 모바일 이커머스 경험인데 되게 신박한 경험이죠.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이커머스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장에는 캐셔가 있다 없다. 네, 다 와서 앱으로 결제하니까. 네. 그렇고선 거기다가 랍스터를 팔아요. 랍스터를 파는데 랍스터 선택하면은 그저께 잡은 건데 영상 보여줄게요. 영상도 보여줘요. 캐나다 앞바다에서. 그래서 그 랍스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 보잉사에다가 랍스터 전용 비행기를 맞췄어. 네. 지금 랍스터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한동안 중국에서 안 먹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갔거든요. 근데 별로 안 싸더라고요. 네. 지금 다시 먹고 있어요. 네. 먹고 있는 거를 뭘로 확인하면 되냐면 하이디라오라고 홍콩 상장되어 있는 하이디라오 허거 주식이 있거든요. 그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뭘 먹고 있느냐를 확인하려면 하이디라오 주식을 보면 돼요. 뭘 얼마나 맛있냐를 확인하려면 우량해랑 마오타이 주식을 확인하면 돼요. 근데 사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약간 멍 때리면서 보게 돼요. 그건 뭐지? 그것도 처음 들어봤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기업들, 뭐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기업들은 워낙에 많이 들어가서 알지만 정말 세부적으로 투자를 위해서 내가 그래서 이게 좋다던데 중국이 이게 정말 잘 나간다는데 그렇다고 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종목만 투자하기에는 또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지난 한 2년 정도 타임프레임에서 보면은 가장 좋았던 투자는 뭐냐면 텐센트 이중대가 좋았어요. 텐센트 이중대. 그러니까 보면은 텐센트는 본진이잖아요. 텐센트 본진은 정작 이게 되게 찰랑찰랑해요. 이렇게 아주 안 좋을 것도 없고. 제가 볼 땐 그냥 우량주예요. 대표 블루칩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성장하고 텐센트 이중대는 1년에도 7배 성장한다니까. 핀토토 7배 성장하고 메이투안디엠핑 주가 4배 올라갔고 역시나 텐센트가 2대 주주예요.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기업 철학이 되게 달라요. 알리바바는 못 먹어도 자기가 해야 돼. 마윈 회장의 눈빛을 봐요.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누구한테 이게 키를 넘겨주지 않아. 그냥 내가 할 거야.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배달 앱 회사 있잖아요. 10조 원에 인수해요. 10조 원에 그냥 인수하고 너네 나가. 내가 다 할게. 그래서 얼르마라는 회사를 10조 원에 인수하고 자기가 그냥 오퍼레이팅을 해버렸어요. 텐센트는 좀 다른 거죠? 텐센트는 지분 투자를 과거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텐센트 이커머스 사업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 6년, 7년 된 것 같아요. 텐센트가 어느 날 나스닥에다 공시를 해요. 반성문.
우리 회사는 텐센트 이커머스 사업 부문이 있었으나 오늘부로 접겠다. 무슨 소리지? 그랬더니 그 아래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는 중국의 이커머스 2등하는 징동상청이라는 회사에 네. 지분율 상당히 높게 2대 주주로 들어가서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텐센트는 유저가 많으니까 그때도 뭐 한 10억 명 되니까 이 유저들 다 몰아주고 징동을 키우겠다. 그런데 징동의 대주주는 아니야. 네. 스마트한 2대 주주 전략이라고 저는 그걸 브랜딩을 했는데 네. 텐센트의 스마트한 2대 주주 전략은 사실은 그게 아주 심벌릭한 거였죠. 네. 그러니까 텐센트 투자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텐센트는 정말 좋은 아군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돈도 줘. 유저가 일단 엄청나고. 그리고 심지어 징동에는 뭐였냐면 이커머스 사업 부문에서 잘라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징동으로. 우리 친구들 받아줘 하는 징동으로 보냈어. 왜냐하면 자기는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있을 일이 없으니까 징동 가서 취직하면 되는 거죠. 텐센트 더 정이 가는데요. 하나 더 있어요. 왜 텐센트를 더 봐야 되는지. 텐센트 생태계가 알리바바보다 우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이 DNA. 그러니까 저는 기업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니까 사람의 그 카리스마와 사람의 그 무형 자산, 그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그 기업의 문화, 컬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재무제표 보고 맨날 숫자 가지고 한다고 저 재무쟁이였거든요. 근데 숫자 많이 안 봐요. 왜냐하면 작정하고 사람들이 나쁜 맘 먹으면 거짓말하려면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눈빛을 봐야 돼. 그 회사의 돌아가는 원리, 그 회사의 철학,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는 이런 뭐 정치 철학이나 이런 사상에 기반해서 그 나라의 문화가 되고 민족성이 결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근면성실하고 이쪽은 리버럴하고 자유롭고 되게 다 극명히 다르요. 스페인 사람하고 이태리 남자랑 한국 남자랑 다르잖아요. 그거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기업도 달라요. 알리바바, 텐센트는 태생이 달라. 느낌이 다르군요. 느낌이 달라요. 마윈 회장은 카리스마가 넘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회사를 경영을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원해. 텐센트는 자아가 좀 약해요. 약간 유비 같은 느낌? 이렇게 키워주고 먼 발치에서 지켜보지만은 꼼꼼하게 봐요. 누가 잘하나 보자. 잘하는 놈이 내 편. 그래서 이커머스도 막 2개, 3개 투자를 해놓고선 누가 잘하나 보자. 어떻게 더 빨리 잘하는 친구는 어디다 넣어주는지 알아요? 뭐 넣어줘요? 잘하는 친구는 앱에서? 잘하는 친구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또 메인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주는 거예요? 잘하는 친구는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은 그 분야에서 1등이라는 얘기예요. 요거 지금 메이트한 댐핑이죠. 네. 띠디 추싱이죠. 징동상청이죠. 이게 핀또또죠. 이것도 영어로 되네요? 여기. 네, 여긴 영화표고 여긴 이제 똥청 일홍이라는 데고. 이게 진짜 저는 위챗을 사실 제가 한 거로 너무 이 화면을 하루에 10억 명이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일단은 몇억 명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화면에 들어가는 순간 2억 명, 3억 명이 자연유입이 돼요. 아니 저는 말이 2억 명, 4억 명이지. 지금 카카오 5천만 명이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의 4배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오늘 일단 집에 가서 저는 위챗이 왜 저는 그게 안 뜨는지부터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여기 가입한 사람들도 제대로 안 뜨고 그냥 이렇게만 뜨는 거예요. 왜 대체 이걸 왜 쓰지? 그냥 약간 메신저 역할인가 이랬는데 이런 신세계가. 그래서 또 신세계 보여드릴게요. 핀토토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봅니다. 이제 핀토토로 넘어갔어요. 이게 지금 위챗 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억하셔요. 위챗 앱이에요. 여기서 진짜 아이디어. 이거는 그 핀토토 들어가신 거잖아요. 핀토토 앱이랑 화면이 똑같아요. 근데 그 연결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놀라야 돼. 뭐냐면 이게 지금 위챗 앱이라면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 안에 뜨는 거죠. 안에서 이렇게 됐어. 핀토토 앱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여기 안에서 다 되니까. 그럼 핀토토 앱은 따로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애초부터 핀토토는 그냥 여기 안에서가 더 이걸 미니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미니 프로그램. 위챗 미니 프로그램. 그래서 진짜 몇억 명에 달하는 중국 사람들이 앱을 다운을 위챗만 다운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다 되니까 한 큐에. 다 되니까 여기서. 그래서 페이먼트, 핀토토, 띠디 추싱, 메이탄 댐핑 위챗 앱 안에서 다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싸구려 폰을 사도 상관없어요. 앱을 많이 다운 안 받으니까 메모리를 안 잡아먹어. 그래서 샤오미 최저가를 사도 돌아가.
앱 20개 다운받으면 안 돌아가거든요, 원래. 근데 이거 하나만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앱을 미리 다운받아 놓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버퍼링 타임이 있었잖아요. 미니 프로그램을 그때 다운받는 거예요. 그때 쓸 때만, 트래픽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연결만 돼 있으면 애니타임 쓰면 되는 거고, 이 앱의 사용성은 거의 앱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위챗의, 그러니까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중국의 인터넷 이꼴 위챗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두리 양식처럼 위챗 안에서 나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 다 되는 거니까. 게임도 되죠, 영화도 되죠, 뭐 음악도 되죠, 뭐 다 되니까. 핀테크도 되고 이커머스도 되고 다 되고. 카카오가 지금 그거를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여기 보면은 맞아요. 많이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저는 카카오 들어서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여기에 아산병원 그 내과 의사 선생님을 밤 10시에 만날 수 있으면 이게 대박이죠. 되는 거죠.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어메이징하네요, 진짜. 그리고 여기에서 금융상품 다 가입하고 보험상품 가입하고 그러니까요. 거기 수수료 다 떨어지고 뭐 수익금 나오면 배분이 다 일로 들어온다는 거죠. 월급 통장 연동하고. 근데 이거를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와서 대표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본 거지만 이게 지금 뭐 몇 년 사이에 된 게 아니라 5년, 6년 전부터 이게 계속 하나하나 추가된 거잖아요. 맞아요. 정확히 한 5, 6년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 8년 전에 중국 후졌죠. 오프라인에서 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라지죠? 그러니까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 이렇게 많이 바꾸는 거고, 그래서 시진핑 정권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 자신의 정권 안정을 위해서 유리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저는 한국은 진짜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온갖 종류의 규제로 인해서 이런 데이터 혁신, 핀테크 혁신, 그리고 원격 진료, 그 스마트한 헬스케어의 혁신을 많이 막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로 안 되는 건 하나도 없고, 한국 기업들의 어떤 준비된 모습은 세상 인터넷 인프라나 뭐 지금 인터넷 속도나 세계에서 제일 좋거든요. 근데 여러 측면에서 많이 막혀 있는 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중국에 투자하면서 덤으로 이런 어떤 신세계, 미래적인 소비하는 습관을 배울 수 있다는 측면은 되게 좋아요.